안녕하세요, 김필산입니다. 왜 사니? 우리는 왜 삽니까? 프로이트가 말했듯이 성충독을 이루기 위해서 사나요? 욕망의 화신입니까? 우리는 를 위해 사나요? 우리는 매슬로우의 5대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 사나요? 궁극적으로 자아실현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키우다가 우리가 죽으면 재산 물려주려고? 혹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사나요?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국가를 위해서 못 바치고 심지어 전쟁터에 알보병으로 참전해도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관없습니까? 국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나요? 내 부모님과 자식들, 여자친구, 남자친구, 배우자,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친한 친구들을 위해서, 여기서 더 나가서 인류 전체의 이득을 위해 사나요? 이런 인류애적인 목적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이게 과학이랑 뭔 상관이죠? 철학이나 종교 문제 아닙니까? 인간이 왜 사는지 철학적인 답을 원하시면 5분 뚝딱 철학 채널을 추천드립니다. 이 채널에도 최근 튜링 머신을 철학적으로 설명해주는 컨텐츠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여튼 동물학자 G.G. 심슨은 인간이 왜 사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1859년 이전의 시도들 모두 가치 없고 오히려 옛날 방식은 아예 무시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859년이요? 이게 무슨 연도입니까? 그렇습니다. 1859년은 11월 24일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판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왜 살고 있냐면 그냥 인간이라는 종으로 진화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에 의해서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우리는 왜 죽지 않고 삶을 영위하려고 그렇게나 노력합니까? 그것은 죽음을 회피하고 최대한 삶을 지속하는 본능을 가지도록 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욕망, 특히 성적인 욕구에 허덕입니까? 그 욕망으로 번식을 이루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인류는 1859년 이전 철학자들이 그렇게 머리 싸매고 끙끙거리면서 고민했던 인간의 존재론적 질문에 대해서 완전히 옳은 답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죠.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몸바치는 삶입니까? 혹은 인류 전체의 번영을 위한 것입니까?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진화란 개체의 이익이 아닌 종의 이익이기 때문에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 전체의 이득을 위해서 행동하도록 진화한 생명체의 가장 잘 알려진 예로는 바로 레밍이라는 쥐의 행동입니다. 레밍 개체수가 너무 많아질 경우에 종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줄지어서 절벽으로 뛰어들어서 개체수를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 전체의 더 큰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될 수 있는 한낱 SCV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마치 우리가 인간 종 전체의 이득, 인류애를 위해서 행동하는 게 최고의 선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죠.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불우이웃을 돕는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살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시기는 절대적으로 금지된 행동입니다. 대신 동물은 죽여도 되고, 특히 인류의 영원한 번영을 위해서 특별히 지정된 식용동물은 죽여도 아무 상관없죠. 그룹 선택설은 꼭 종 단위로 주장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국가 단위로 협력하거나 작은 사회 단위가 진화의 주체가 된다거나 하는 주장도 그룹 선택설입니다. 이런 주장은 바로 애국심과 민족주의가 어떻게 진화했는가를 설명하는데 좋은 설명이 되기도 하죠. 중국인들이 김치와 한복이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할 때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상처받고 짜증이 납니까? 그것은 그룹 선택설에 따라서 우리는 기꺼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한 몸 바칠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진화했는가 하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던 종들은 모두 멸종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돕고 기꺼이 희생하고 다른 종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인류 전체 종의 보존을 위해서 총알바지가 된 우리의 조상들이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습니다. 맞죠? 이게 다윈의 진화론이죠? 네, 아닙니다. 이 주장은 그룹 선택설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처음에 했던 주장이 아닙니다. 이 학설은 윈 에드워즈라는 생물학자의 1962년 저서를 통해서 처음으로 소개되었으며, 진화론과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진화론의 본체라고 생각되어 온 학설입니다. 그렇지만 그거 아셨습니까? 그룹 선택설은 틀린 이론입니다. 그룹 선택설이 일반인들의 상식에 가까운 취급을 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생물학자들은 이것이 완전히 틀린 이론이라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최근에 초협력자라는 책을 쓴 마틴 노악과 엄청나게 유명한 개미학자 에드워드 윌슨이 새롭게 주장하고 있는 신그룹 선택설이 있지만 이번에는 여기까지는 다루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룹 선택설보다는 개체 선택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생물 개체도 사회를 위해서, 종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모든 동식물과 미생물은 사회와 자기 자신의 이득이 충돌할 때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 행동합니다. 이걸 우리는 어떤 단어로 표현하면
표현하는지 아시나요? 이기적이다 라고 표현하죠. 여기에서 위화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아니 인간은 그렇지 않다고. 인간이 마냥 이기적인 건 아니고 때로는 사회에 봉사도 한다고. 비록 군대 가기 싫다고 뺑기도 부려보지만 결국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충성을 다 바치는 군인이 있다고. 전쟁에서 실제로 죽기 싫어서 도망가는 병사보다는 죽을 것이 확실한 전투에서도 앞장서서 싸우는 군인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이런 거는 개체 선택설로 어떻게 설명할 건데, 혹시 인간은 진화론을 적용할 수 없는 신이 만든 창조물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론 마음속에 엄청나게 거룩한 이상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라든가 사회의 일원으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라든가 그리고 전체 인류의 번영 같은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생물학과 진화론을 설명할 수 없다면 대중들은 진화론 같은 위대한 과학 이론보다는 창조설이나 믿게 되는 끔찍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1976년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쓰면서 이 사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바로 그룹 선택설이 틀렸고 개체 선택설이 옳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개체 선택설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개체가 아닌 유전자야말로 이기적인 실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모든 관점을 바꿀 수 있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유전자가 진화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로봇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타적으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가고 또 인류종 전체의 이득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은 이기적 유전자가 자기 보존을 위해서 선택한 행동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이기적 유전자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어째서 그룹 선택설이 틀렸는지, 그리고 이타적인 유전자는 왜 진화할 수 없는지 그 비밀을 수학으로 밝힌 연구를 소개해드릴 것입니다. 예전에 이기적 유전자의 분자 생물학적 설명에 대한 동영상도 있으니까 미리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레밍이요. 레밍이 집단 자살을 하는 이유는 종 전체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한 몸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서 근시라서 절벽을 못 보고 그냥 뛰어내린 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필산이었습니다.